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긴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아마존에서 여름 인턴을 하고 있고 약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그동안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하고 업무도 익히느라 좀 뜸했는데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겨서 미국에서의 인턴 생활은 어떤지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지역은 베이 에리아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진 곳인데 이 근처에 이제 뭐 구글, 메타,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등등 모든 빅텍 회사들이 다 모여 있고 그 안에서도 딱 본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오피스가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중 한 군데의 아마존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원래 시애틀이 본사인데 저는 베이에리아 쪽에 있는 오피스로 배정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지역에 아는 지인들도 있고 또 날씨도 되게 좋고 해서 아주 좋은 기회로 잘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CPT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미국에서 인턴을 하려면 보통 CPT라는 학교로부터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과정은 이제 인턴십에 합격을 하고 회사로부터 오퍼레터를 받고 한 쪽짜리 인턴십 프로포절을 작성하고 그러고 나면 학과, 단과대, 그리고 국제처까지 총 3번의 승인을 쫙 받아야 합니다. 적어도 저희 학교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신청하고 한 2주 정도 걸려서 CPT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문제가 있었던 게 인턴 시작일이 학기 종료일 이후여야만 CPT가 발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오퍼를 받았을 때 인턴십 시작일이 그보다 조금 더 일찍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학교에 물어보니까 무조건 학기 종료일 이후로 인턴십 시작일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바로 리크루터한테 상황을 설명했더니 정말 즉시 아주 유연하게 바로 시작일을 조정해줬어요.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뭐 인턴십 시작일이나 이런 게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리크루터가 굉장히 유연하고 또 빠르게 답장을 주니까 꼭 미리 말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CPT를 받고 나면 학생 신분으로서 미국에서 일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 이후에 또 월급을 받을 자격이라고 하면 좀 웃긴데 어쨌든 CPT를 받은 이후에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까지 신청을 해야 이제 월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 신청하는 건 여권이랑 CPT가 승인이 난 그 I-20 서류, 미국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증, 그리고 I-94라고 해서 그 출입국 기록 증명서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까지 딱 떼서 그냥 가면은 신청 자체는 엄청 빠르게 쉽게 이루어지고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 카드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음이 급해서 예약을 안 하고 바로 그 오피스에 갔었는데 예약을 한 사람들만 처리를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한 2주 정도 뒤에 다시 갔는데 그때는 정말 대기 시간 거의 1분도 없이 바로 불러서 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CPT 나오자마자 바로 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방금 소셜 시큐리티를 신청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한 2주 전쯤에 그냥 워크인으로 와서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예약을 안 하면 아예 업무를 안 봐준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 디나이얼 레터인가? 그 없다는 증명서 받으러 왔을 때는 그냥 워크인으로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만들러 가니까 예약 안 했으면 아예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슬롯이 한 2주 정도 뒤에 있어가지고 그거 예약하고 오늘 수업 끝나자마자 왔는데 이메일로 체크인하는 그 링크가 하나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약한 시간에 딱 맞게 도착을 해서 그 링크로 체크인을 한 다음에 거기 키오스크에서 그 바코드를 찍으니까 이제 대기번호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불렀고요. 부르자마자 바로 업무 처리 해주셔서 제가 챙겨간 서류 다 보여드렸더니 진짜 한 3분 만에 처리를 다 완료해 주셨고 한 5일에서 10일 정도 후에 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워크인으로 왔을 때는 아침에 오픈런 해가지고 열자마자 1시간 반을 기다렸는데도 안 봐준다는 방송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약하고 오니까 확실히 진짜 5분 만에 처리를 바로 해주시는 걸 보니까 혹시 소셜 시큐리티 넘버 만들러 가시는 분들은 예약을 꼭 하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면서 이제 저는 집으로 향해서 점심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릴로케이션 관련된 항목인데요.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에 살다가 일을 하러 여기 캘리포니아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주거비라든지 항공료, 식비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relocation fee라고 해서 항공권, 숙소비, 식비 등등을 포함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턴하러 와 있는 동안은 생활비가 좀 많이 충당이 되고 있어요. 이런 relocation fee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숙소 구하는 게 되게 저한테는 큰 문제였는데 오퍼를 받고 나서부터 단기 숙소를 구했는데도 그 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로 한 달 미리 예약을 해두고 여기에 도착해서 지금 최근에 알게 된 분의 지인분을 통해서 남은 기간에 머물 곳을 운이 좋게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단기로 집을 구할 때 미국에서 많이 쓰는 사이트는 뭐 에어비앤비도 당연히 많이 쓰지만 Furnish Finder라는 앱을 많이 쓰고 또 여기 샌프란시스코 근처 지역에서 구하시는 분들은 SF Koreans라는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도 단기, 중장기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참고할 수 있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필라델피아를 떠나서 샌프란시스코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에 있는 짐을 다 빼서 친구 집에 잠깐 옮겨놓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3달 동안 살 짐을 싸서 오늘 드디어 들어왔는데요. 6시간 정도 비행이었고 타고 나니까 두통이 조금 있지만 컨디션은 매우 좋습니다. 종강하자마자 바로 이삿짐을 싸서 일로 왔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여름 인턴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친구들 보니까 인턴하기 한 하루 이틀 전쯤에 오는 친구들도 많던데 저는 좀 일찍 왔습니다. 일단 에어비앤비로 잡았는데 이쪽 근처에서 집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번에 잡은 방은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개인 방에 개인 화장실까지 딸려있는 집인데 회사에서 그 릴로케이션 피라고 해서 여기서 살 집을 구하는 돈이랑 여기서 출퇴근할 때 필요한 뭐 교통비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식기세척기에 있던 접시들을 꺼내가지고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쪽지를 썼어요. 식기세척기에 있는 거 정리해준 친구 고맙다. 답장을 써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디어 인턴을 시작하고 나서의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인턴 첫 번째 주에는 오피스에 출근을 해서 온보딩을 진행을 했어요. 온보딩이 그냥 쉽게 말하면 뭐 회사 문화라든지 회사에서 쓰는 툴 같은 거 좀 익히는 기간을 좀 따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온보딩을 잘 수행을 했고 첫 번째 주에 저희 팀에서 인턴 환영회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한 15분,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되게 큰 볼링장이 있는데 거기에 팀원들 전체 다 같이 가서 환영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첫 번째 주부터 좀 이렇게 회사 바깥의 공간에서 팀장님이랑 팀원들, 뭐 멘토 선배들까지 다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얘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얼굴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오피스에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때 좀 더 쉽게 물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주부터 멘토랑 매니저가 따로 계시는데 그분들이랑 뭐 원온원이라고 해서 그냥 1대1로 면담을 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게 될지 설명을 듣고 좀 회사 문화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스몰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미국에서 1년 정도 지낸 시점인데도 스몰톡이 사실 그렇게 막 쉽다라고 느껴지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영어로 처음 보는 사람이랑 막 얘기하는 게 쉬운 개념은 아니잖아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팀원분들이랑 매니저님도 그렇고 너무 편하게 대해줘서 오히려 대화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이 지역이 차가 없으면 되게 출퇴근이 불편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도 시도를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요즘에는 우버 쉐어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우버 쉐어를 타면 꼭 이제 다른 사람들도 같이 타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90% 이상은 다 인턴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같은 회사에 다른 오피스로 출퇴근하는 인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버 타고 한 15분, 20분 정도 오피스로 가는 길 아니면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다른 인턴들 만나서 너도 여기 이 회사 다니니? 너는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있니? 이러면서 서로 되게 캐주얼하게 약간 소셜라이징에 조그만 장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한 번은 우버를 탔는데 같은 사람을 2번 만나서 인사를 한 적도 있고, 거기서 이제 막 사원증을 달고 다니니까 너 여기서 일해? 그럼 나도 여기서 일하는데 이러면서 같이 막 너는 무슨 팀에서 일해? 무슨 프로젝트 맡아? 그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변수 같은 부분인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지역의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좀 곳곳에 숨어 있다고 느꼈어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제가 한국과 미국 회사의 차이점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객관적인 비교일 수는 없는 게 제가 다녔던 회사나 지역 그리고 직군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지극히 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나오기 전에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그래도 꽤 오래 했는데요. 제가 한국 회사랑 미국 회사를 둘 다 다녀본 이 경험으로 큰 차이점을 하나 꼽자면 근무 시간과 공간의 자유로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다니는 아마존 오피스는 아직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3일만 오피스에 출근하면 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해도 되는 근무 구조입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웠던 거는 주 3일 이렇게 오피스에 출근해야 되는 날에도 꼭 하루 종일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침에 잠깐 출근해서 팀 미팅 참석하고 점심만 드시고 바로 또 집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뭔가 암묵적으로 출근을 10시까지는 해야 된다 이런 룰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언제 출근을 하고 언제 퇴근을 하는지 정말 매니저 포함해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진짜 코딱지만큼도 눈치를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오히려 되게 당연한 문화라고 여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유연 근무제가 실행되고 있는 기간에는 이 지정 좌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날 출근해서 그냥 비어있는 아무 자리나 앉으면 됩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와서 앉으려고 하고는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 일할 때는 자리를 비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눈치가 보이기도 했고, 또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성실함의 척도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정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맡은 일만 잘하면 언제 어디서 일을 하든 전혀 상관없다는 분위기예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문화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개개인에게 더 많은 책임과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그냥 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 욕심이 생기게끔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았어요. 오후 4시입니다. 그리고 저는 퇴근하는 중입니다. 제가 너무 만족스러운 점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일을 시작해보기 전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겠지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좋은지 좀 명확하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직장 생활도 6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물론 직군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다녀보고 있는 이 회사들 간의 문화 차이 그리고 근무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이건 직군마다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근무가 굉장히 유연하다. 사실 한국에서 있던 회사들도 유연 근무제를 채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재무 쪽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은행 업무 시간이랑 좀 맞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은 유연 근무제이긴 한데 사실상 유연하지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개발자 직군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는지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지금 주 3일 출근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어서 이틀은 재택을 해도 되는데 출근하는 날도 그냥 오피스에 2시간만 있으면 되는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오전 10시쯤에 와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점심 먹기 전에 한 12시에 퇴근을 하고 집에 가시는 분들도 봤어요. 물론 이게 진정한 의미의 퇴근은 아닌 게
집에 가서 더 일을 하시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 일을 할 수 있는 직군이다 보니까 저도 출근과 퇴근의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점은 위계 구조가 정말 없다라는 점이었어요. 이것도 뭐 제가 어렴풋이 예상만 하고 있던 부분인데 실제로 겪어보니까 정말 위계 구조가 조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니저님 있고 그런 뭐 존중이나 이런 건 당연히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회의 시간에 의견을 낼 때 정말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기도 하고 직급을 따져서 순서를 기다리거나 누군가의 의견을 더 높게 쳐주거나 이런 게 없고 그 회의를 할 때 한 명 한 명의 의견 모두 다 수용하고 어떤 점에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토론이 정말 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되게 좋은 문화라고 생각되는 건 바로 스탠드업 미팅이라는 문화인데요. 이게 아마존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팀원들이 하루에 한 30분 정도 모여서 어제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오늘은 무슨 일을 할 거다 라는 식으로 거의 1분 내외로 간단하게 자기의 업무 프로세스를 약간 팔로우업 해주는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미팅을 첫날부터 들어갔는데 사실 이게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금 당황했는데 사실 매일매일 팀원들 앞에서 말을 할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것도 사실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연습도 되고 그리고 저도 물론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매일매일 뭔가 일을 하고 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점도 제가 팀원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그냥 이런 문화가 오히려 되게 서로서로 좀 격려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출근을 해서 이런 스탠드업 미팅에 잠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은 다른 미팅이 없으면 그냥 계속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뭐 점심시간에는 팀원들이랑 같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편이고 보통 야외에 앉아서 먹으면서 뭐 개인적인 사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특히 점심시간을 통해서 팀원들이랑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 자유롭다고는 말씀드렸는데 저는 좀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팀원들도 보니까 나오는 날짜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랑은 특히 제가 오후에 같이 좀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랑 종종 탁구나 포켓볼을 치면서 좀 친해지기도 했어요. 오늘도 사실 퇴근하기 전에 너 아직도 집에 안 갔어? 이러면서 같이 포켓볼이나 한 판 칠래? 하면서 같이 10분, 15분 정도 포켓볼 치다 왔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노닥거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뭐 회사의 문화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특정 업무를 하는 방법을 좀 가볍게 물어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회들도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재택근무가 있다고는 하지만 매일같이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재택근무보다는 확실히 대면근무의 그 장점을 짧은 인턴 기간 동안 충분히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다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미국에서 석사를 하면서 아마존 인턴십을 시작하게 된 얘기부터 뭐 실리콘밸리 생활, 뭐 회사의 문화, 루틴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너무 좀 두서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좀 도움이 되고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는 영상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 가다 이렇게 애들 보는 책들 모아놓은 데가 있는데 딱 이게 있네요. 대박 신기하다. 남산타워 있고
경복궁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인사동도 있고 조계사도 있고 청계천도 있고 창덕궁 비원도 있네요. 명동도 있고 승무원도 있고 롯데월드도 있고 아니 괜찮은데요? 코엑스랑 태권도까지 하네요. 야, 재밌다. 올림픽 공원도 있고 야 야경까지 보고 야 이거 괜찮은 차이인 것 같은데 좋다. 그냥 서울의 모든 걸 한 책에 담아놨네. 귀엽다. 여긴 폭주족들이 자전거인가 봐요. 자전거 폭주족이다.